프랑스어 동사 변화를 함께 발음하면서 동사 변화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어 동사 변화 예를 에트르 동사를 가지고 한번 들자면 이다, 있다라는 에트르 동사를 여러분이 프랑스어 동사 변화표를 통해서 보신다면 이렇게 22개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22개? 이걸 언제 다 알고 이걸 다 알아야만이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나라고 고민이 될 텐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장황하지만 제가 프랑스어 동사 변화 시작으로 직설법 현재부터 할 텐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프랑스어 동사의 형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미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랑스어 동사는 동사 변화를 주어에 따라 한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자, 여기만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모양의 변화를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 자, 부정법이나 분사법, 제홍디프는 주어에 상관없이 그냥 고정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얘네는 여러분이 만드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데 자, 부정법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이 현재 형태고 과거형. 자, 그리고 분사법은 우리 알고 계시는 현재 분사. 만드는 방식만 나중에 알려드리면 여러분 쉽게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분사. 그리고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에다 엉을 붙여서 만드는 동시 동작을 표현하는 제홍디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에 따라서 동사 변화를 하고 있는 여기. 자, 전반적으로 동사라는 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칸에 있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현재고 여기 1초 전이어도 그 전의 시간은 과거가 되겠고 그 이후의 시간은 미래가 되겠죠. 자, 여기는 바로 그래서 프랑스어의 시간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딱 보니까 과거에도 뭔가 되게 많이 있고 자, 미래에도 두 개가 있는 것 같은 얘네들은 뭐냐? 자, 얘네들은 바로 우리가 동사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한국어에서는 본영혼과 보조영혼으로 해서 우리가 뭐 먹는다 예를 든다면 먹고 있다, 먹어봤다, 먹어버렸다, 먹어보곤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영혼을 통해서 어떤 동사의 상태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이 동사가 진행인지 완료인지 반복인지를 따로 표현을 해주는데 프랑스어는 이런 상이 아예 동사 변화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동사 과거를 표현할 때 복합과거를 표현했을 때는 어떤 의미, 반과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예 동사 변화를 우리가 배울 때 그것을 함께 느끼면서 사용하다 보면 활용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여기는 바로 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있는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기준은 빼고 그냥 보통 우리 바라는 것이 아닌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뭐 한다, 뭐뭐 했다 이런 식의 내가 바란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추측이나 어떤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통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직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법은 우리 영어에서 가정법 한 거랑 비슷하게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어체에서는 그렇게 가정, 전 조건이 되는 얘기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회화에서는 이 조건법 현재라는 것이 어조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확실치 않은 미래를 표현할 때 쓰고 조건법 과거는 내가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떤 후회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조건에서 출발을 하긴 했으나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 혹은 어조 완화나
후회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조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접수법은 순전히 말하는 화자의 어떤 의견이나 판단, 바람, 의심이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접수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뭐죠? 확실한 건 아닌, 불확실한 것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법은 이거는 사실은 직설법을 아시면 바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렵지는 않겠죠. 이건 어떻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바로 명령이 되는데, 프랑스어는 한국말 같이 이렇게 청유 같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얼핏 명령, 요구 이러면 좀 강한 느낌이 드실 텐데, 그냥 뭐 주어한테 뭐뭐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간단하게 주어만 생략하면 바로 명령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걸 하나 또 뺄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조금 배우실 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될 텐데, 자, 요것도 우리가 어떻게 직설법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회화 초급에서는 이렇게 쓰는 이것이 직설법이고, 어떤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들어간다면 조건법이나 접서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사 변화 표현은 없는데 근접 미래라는 게 있어요. 알레 동사를 하나 현재형, 직설법 현재용 행에 알레 동사만 배우면 바로 이걸 갖고 미래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분이르, 오다라는 동사만 알고 있으면 또 과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동사 변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회화를 쓸 때는 직설법 현재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걸 알고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알레 다음에 동사 원형이오는 미래 형태, 분이르 드 다음에 원형이오는 근접 과거 형태,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화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것에서 우리는 아까 지금 여기로 줄여서 이야기하도록 순서를 잡았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문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여기 단순과거, 정과거는 좀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법, 반과거, 대과거도. 자, 그리고 여기 명령법은 우리가 직설법만 알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해도 무리가 없고, 얘네들은 아예 여러분한테 만드는 규칙만 말씀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나중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은 당연히 직설법 현재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조건법이나 접속법 나중에 만드는 방법도 이것만 잘 아시면 되고, 복과과거, 반과거, 대과거 이런 식의 하는 것도 직설법 현재만 알면 쭉 구사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기본이 되는 거죠. 직설법 현재부터, 자, 그 다음에는 근접미래, 근접과거. 왜? 직설법 현재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알레 동사하고 분이르 동사만 갖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과거 얘기, 복합과거, 반과거. 자,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조금 더 전의 과거가 되죠. 우리말에서는 엇을 쓸 수 있는, 자, 대과거까지 순서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래, 또 미래는 미래인데 조금 더 앞선 미래를 할 때 전미래. 자, 조건법 현재, 조건법에서 과거. 자, 접서법 현재, 과거.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머지를 여기를 먼저 또 말씀 전체적으로 쭉 드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이런 진행 방식으로 순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설법을 알게 되면 명령법은 우리가 주어만 생략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고, 조건법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패턴 몇 가지만 알면 일상에서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을 때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사하는 표현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접속법도 딱 아예 정해진 이런 게 오면 바로 접속법을 쓴다라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통해서 패턴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행 앞으로 어떻게 직설법 현재를 공부하고 나서, 자, 복합과거, 반과거, 대과거, 미래, 전미래, 단순과거, 전과거. 자, 그러면 어떻게 현재를 먼저 공부를 하겠죠.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재를 알고 있으면 동사 변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근접 과거, 근접 미래. 자, 그리고 복합 과거. 자, 과거에서 또 반과거, 대과거. 자, 그리고 우리 미래. 미래보다 조금 더 앞선 미래, 전미래.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법도 마찬가지로 조건법도 자,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건법하고 그 다음에 접속법. 동사 변화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1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게 프랑스어로는 슈가 됩니다. 슈. 지금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사 변화할 때 자동으로 한꺼번에 주어 동사 연결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은 철자에서 이 발음이 어렵지 않은지 유추가 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2인칭에 너나 당신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걸 구별해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너는 우리말의 반말보다는 친근할 때 프랑스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약간 친근할 때 우리 너라고 써도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쓰는 표현이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뒤. 자, 그런데 당신이라는 2인칭 단수는 당신들이라는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와 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리매김을 이쪽에다 뒀다라는 거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3인칭 단수 그녀는 자, 발음은 L이 됩니다. 자, 일은 여기 마지막 자음이지만 발음이 되죠. 자, 한 가지 더. 프랑스는 사물에도 여성, 남성, 성이 막 있기 때문에 자, 나중에 사물을 우리가 그것, 사물이라고 표시 이렇게 안 하더라도 L로도 사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어인칭 대명사라는 말은 조금 피하고 그냥 주어 대명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어 자리에 오는 것들. 자, 1인칭 복수 우리들은 말을 하고 있는 나를 포함하는 우리들은 프랑스어로는 누가 됩니다. 발음 어렵지 않습니다. 누.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칭 단수 당신이나 여러분들, 너희들, 당신들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부라고 합니다. 부. 자, 그리고 3인칭 복수 그들, 그녀들 혹은 사물에 해당하는 것 다 여기다가 1에다가 s를 붙이고 l에다가 s를 붙이면 되겠죠. 발음해 볼게요. 1, l. 프랑스에서 복수는 음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수 발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프랑스어는 단수 발음과 복수 발음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동사 변화를 함께 발음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근데 매번 제가 여러분과 동사 하나를 동사 변화할 때마다 특히 직설법 현재를 할 때 아예 처음에 전치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우리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한국어를 혹은 알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조금 프랑스어를 배울 때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동사가 있고 명사가 연결될 때 전치사 없이 자, 바로 오는 경우. 자, 여기에 전치사가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전치사 없이 바로 명사가 연결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장. Je veux cette chemise. 제가 이 셔츠를 원해요. 바로 연결되니까 직접 오는 목적 명사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국어의 조사로 을루를 생각했었죠. 그래서 나는 이 셔츠를 원해요. 만약에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뭇에 대해서 혹은 뭐뭇에게라는 말을 할 때는 전치사 드나 아로 대체를 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해볼게요. Je parle de Marie à Paul. 내가 폴에게 마리에 대해서 얘기해. 자, 우리가 프랑스에서 했던 여행 기억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 때도 어때요? Je me souviens de notre voyage en France. 자, 요때도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기억하는데 프랑스 여행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몇 번 하시면 그래.
내가 그 뭐뭇에 대해서 기억하니까 '그렇게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런 동사 해 볼까요? 자, 펑세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동사인데 내가 실비를 생각해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해결책을 하나의 해결책을 생각해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왠지 실비를 생각해 하면 을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 하면 을를 같은 생각이 들어서 펑세 다음에는 전치사 없이 그냥 바로 명사가 오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뻥쇠는 항상 전치사 아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억지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 뻥쇠 아가 되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요거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웠단 말이에요. 자, 해볼게요. Je pense à Sylvie, je pense à une solution. 자, 그래서 지금 누구를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아쿠아 뻥세부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이런 말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뻥 뻥세부. 자, 분명히 뻥세 동사는 전치사 아를 쓴다고 했는데 이때 드가 들어간 거죠, 엉은. 자, 엉을 좀 풀어드린다면 이런 말이죠. Qu'est-ce que vous pensez de cette idée? 이 생각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이 뭐예요? 견해를 물어볼 때 우리는 전치사 드를 씁니다. 요게 조금 어렵거든요. 뻥세 다음에 아가 오고 드가 오는 경우를 두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게 조금 한국어를 갖고 있는 우리한테는 조금 쉽게 다가오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얘가 왠지 전치사 없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런 어려움이 있는 거를 미리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사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펑스에는 무조건 전치사가 아가 오는데 의견을 물어볼 때는, 자,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아예 이 표현 하나를 외워주시거나 요런 표현 하나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동사 다음에 동사가 연결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없이 연결되거나, 자, 이렇게. 자, 나 빵 먹고 싶어요. Je vais manger du pain. 나 수영할 줄 알아요. Je sais nager. 자, 그런데 동사가 다른 동사랑 연결될 때도 전치사 드나 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드멍대 동사 다음에 드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리고 에지때 다음엔 아가 쓰였고, 꾸몽새 다음에 아가 쓰인 게 이게 처음에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제 경우가 그랬고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동사 변화, 드멍대나 에지때나 꾸몽새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를 꼭 쓰셔야 돼요, 아를 쓰셔야 돼요, 아를 쓰셔야 돼요라고 요런 표현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계속 상기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박수 좀 세게 큰 우렁찬 박수 부탁드려요.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주부드몽드 하고 앞플로디를 바로 연결하지 않고 주부드몽드 다플로디르 트레포 이렇게 들을 연결한 거고,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게 좀 선생님께 이런 질문하는 게 좀 망설여져서 이런 말 할 때도 어때요? 제짓 한 다음에 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제짓 아 vous posez cette question. 자, 그다음 우리 지금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제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작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je commence 다음에 배우다라는 동사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아가 붙습니다. 이런 게 처음엔 좀 어렵고 지금도 저는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자, je commence à apprendre le français.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동사 변화 하나씩 하나씩 할 때마다 전치사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 동사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 동사는 그 동사가 어떤 철자로 끝났는지를 보시면 규칙 동사인지 불규칙 동사인지 1군인지 2군인지 3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직설법 현재를 통해서 이 동사들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군 동사, 즉 어미가 의에르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자, parler,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에르로 끝나 있을 때 여기 끝에가 이 자리, 즉 얘는 꼬리에 해당하는 얘는 이 자리에
요 하나의 패턴으로 되는 애들이 들어가면서 주어에 따라서 요 하나의 패턴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로 끝나는 동사는 하나의 패턴만 알면 우리가 동사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실 점이 알레라는 동사입니다. 알레라는 동사는 생긴 거는 일군처럼 생겼는데 유일하게 일군 동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알레 하나를 빼면 나머지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의외로로 끝나는 동사에서 알레를 빼니까 9,999개의 동사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신조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외로로 끝나는 일군 동사들은 이런 하나의 패턴만 내가 연습해서 동사 변화를 안다면 10,000개 이상의 동사 변화를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르로 끝나는 피니르, 마치다, 끝내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렇게 이에르로 끝나는 애는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알면 우리가 300개의 동사 변화를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들이 다 3군이다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2군의 이에르처럼 생긴 애 이렇게 썩디르처럼 이에르가 생긴 얘가 2군이 아니고 3군입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떤 건 2군이고 어떤 건 3군이냐. 자, 요거는 여러분이 동사가 나올 때마다 2군인지 3군인지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오이에흐. 자, 끝에가 오이에르로 끝나는 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불로아흐. 자, 어미가 또 에흐로 끝나는 프렁드르. 취하다라는 동사, 뭐 옷을 입다, 밥을 먹다, 지하철을 타다처럼 굉장히 많은 데서 쓰일 수 있는 동사죠. 이렇게 에흐로 끝나는 이런 애들이 다 어떻게 불규칙 3군 동사입니다. 자, 그래도 이 3군 동사 불규칙에서도 나름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죠. 어떤 패턴, 그나마의 패턴도 찾기가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동사들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모양의 변화를 많이 거친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애들이 이렇게 완전 다른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건 여러분이 자주 반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동사 변화 발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시면 좋겠죠. 자, 요렇게 완전히 패턴이 다른 것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에트르, 아부아흐. 에트르는 뭐뭇이다, 뭐뭇이 있다라는 동사이고 아부아흐는 뭐뭘 갖고 있다라는 이 동사인데 이 두 동사는 본래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시제를 만들 때 조동사로 쓰이는 아이들입니다. 딱 2가지입니다. 에트르와 아부아르. 자, 그래서 제가 에트르하고 아부아르는 이런 오렌지색으로 표시하지 않고 붉은색으로 여기 표시하는 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군 동사는 제가 썸네일을 만들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2군은 살짝 흐리게 연두색으로 표시를 하고 3군 동사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하는데 에트라하고 아부아로 2개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썸네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썸네일 색깔로 여러분께 우린 1군 동사의 직설법 현재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표시는 2군 동사고 자, 이렇게 약간 붉은색이 나는 거는 에트라 아니면 아부아르 동사일 거고 오렌지색이 나는 거는 3군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직설법 현재의 동사 변화를 완벽히 1군, 2군, 3군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직설법 현재에서 한 50개 정도 동사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진도로 반과거, 복합과거, 뭐 조건법, 접서법 나가면서 50개 이후의 동사들은 계속 추가, 따로 동시동작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 과정에서는 직설법 현재에서는
한 50개. 나중에 복합과거 할 때는 한 2-30개. 그래서 완벽히 하나의 시제를 외울 때까지 필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함께 발음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의 동사 변화표를 제대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직설법 현재, 에트르 동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